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1년 2월 22일 오후인데요.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돈 많이 버십시오. 방송에 앞서 고고TV가 한 달에 한 번씩 협조 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좀 내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리는데요. 이런 말씀을 매달 한 번씩 드리는 것이 진짜 창피할 일입니다. 창피한데요. 담배값이 안 나와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고고TV 하루에 한 갑 반씩 담배를 피웁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리얼미터가 한 보름 만에 지금 여론조사를 발표하는데요. 그 설 연휴 이후에 제대로 발표를 않고 오늘 3주차 발표를 하는데, 문재인의 지지율은 그대로 40% 왔다 갔다 해요. 그 문제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추세는 봐야 되니까 국힘의 지지율과 그 다음에 안철수가 변수로서 어떻게 국힘의 지지율을 지금 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기가 찬 일이 김명수의 거짓말 파동은 너무나 큰 사건입니다. 대법원장 앉아있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박범계와 신현수의 갈등, 신현수와 문재인의 갈등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의 지지율은 40%를 지지합니다. 여기 보면은 서울에서는 3%가 떨어져요. 문재인 지지율이. 근데 광주 전라에서 3%를 올리고 문재인 지지율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 TK에서 말이죠. 2%를 올려버려요. 문재인 지지율을. TK 큰일 났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TK에 전라도 세력이 어딨어. 오로지 김종인을 싫어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30대에서 문재인 지지율 6%를 철회해버리고 50대 60대가 1.6%를 철회해버리고 60대는 민주화 세력입니다. 박정희 시대 민주화 세력. 그 다음에 50대에서는 1.5%를 또 지지를 올려버립니다. 50대는 586에 영향이 있고 기가 찬 것이 70대 이상에서 2%가 문재인 지지율을 올려버립니다. 전라도는 항상 올렸지만은 그래서 중도층에서는 문재인 지지율을 8.5%나 빼버립니다. 중도층에서는 중도 진보가 스윙 보트를 가져간다 그랬죠. 중도층이. 그 다음에 보수층에서는 문재인 지지율을 4%를 올려버립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보수층들이 저기 어디야? 현재 국힘의 김종인 체제를 쫓아내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내부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강력하게 지금 문재인 지지율은 진보층이나 더블미친당 문바들이 강력하게 옹호하는 게 30%, 25% 뿐이 안 돼요. 나머지 5 내지 10%는 보수층에서 문재인 지지율을 올리고 김종인만 안 되면 돼 하는 극우들이 올리는 거예요. 극우 없어요. 극우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자유우파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떨어뜨려요. 문재인 지지율을. 근데도 올라가는 게 정체되는 게 희한할 따름이죠. 자, 이제 정당 지지도로 가보죠. 정당 지지도. 이번 주 정당 지지도가 더불민주당이 한 1.5% 떨어져서 31.6%, 국힘 지지율이 1.6%, 7% 올라서 31.8%, 박빙 시소 게임을 한다. 전국적으로. 그 다음에 국당, 안철수당 지지율이 1.1%가 오른다. 이렇게 되는데, 안철수 안빠들도 안철수가 혹시나 서울시장 단일 후보가 될까봐 결집이 들어가고 있죠. 그죠? 그런데, 서울 쪽을 보자. 서울 쪽에. 국힘 지지율이 2.5% 오르고, 더블당 지지율이 2.2%가 내려버려요. 서울에서. 부산은 말할 필요 없고 부산은 큰 변동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서울에서 2.5% 올라서 국힘 지지율이 32.6%가 되고 더블당 지지율은 서울에서 2.2%가 떨어져서 29.5%가 돼요. 그러면 약 3% 정도 차이가 나죠. 3% 정도가. 그죠? 서울에서. 불과 열흘 전에는 서울 지지율이 서울 지지율의 국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11%인가 앞서갔었죠. 10%인가. 근데 이게 지금 시소 게임에 들어가요.
또 3%가 국힘이 앞서지만은 그죠? 그다음에 부울경이 뭐 36.1% 국힘이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율이 25.6%인데 11% 차이나 이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서울에 있어가지고 국힘 지지율의 중도층의 변화를 보면은 중도층이 3.7%를 올려서 국힘 지지율이 중도층들이 국힘을 지지하는 게 34%입니다. 34%. 그런데 더블민주당에서 중도층이 지지하는 거는 26.9%뿐이 안 나와요. 약 8% 차이가 나죠. 이게 정상인데 이 중도층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굉장히. 응?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말이죠. 국힘 지지율 쪽에서 보면은 보수층이 1%를 국힘 지지율을 빼버려요. 54.5%가 되고 그 다음에 더블민주당 보면은 보수층이 3.4%를 올려버려요. 그래서 그 더블민주당 지지율이 보수층은 16.4%를 지지를 해요. 자, 이제부터 할게요. 우선 부울경부터 이야기 드릴게요. 부산. 오늘 보니까 이제 24일까지 내일 모레까지 이현주하고 박민식이가 단일화를 해서 박형준이 앞선다 이런 발표를 하죠. 그래봐야 소용 없습니다. 지금 이현주하고 박민석이죠. 걔가 4.15 총선을 망친 주범으로 박형준을 공격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부산에서 유일하게 2개 떨어진 게 어디예요? 4.15 총선 때 5건을 했는데 이현주하고 박민식이에요. 그죠? 지들만 떨어졌어. 그러면 문제가 어딨냐? 부산에서는 미래통합당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공천이 문제 있었던 게 아니고 박민식이하고 이현주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 떨어진 두 놈이 부산에서 18석인가 그랬죠 아마. 떨어진 두 놈이 박형준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그만둬야 돼요. 이현주하고 박민식이는. 부산이 지금 압도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압도적으로 박형준이가 당선될 거예요. 박형준이가. 왜 그러냐면은 지금 서울에서도 안철수 변수가 나타났다고 제가 계속 그러고 있죠. 상수가 아니고 변수라고. 박형준이가 강성 우파가 아니에요.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친박도 아니고 과거에 MB계였는데 지금 현재 MB계 친박계 이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4.15 총선 때 친박계는 다 날라갔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전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보수를 개혁하며 중도적으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부산시장 후보를 원한다. 서울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박형준이 대세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박형준이가 부산에서 그죠?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당선이 되는데 그 바람, 그 시너지, 즉 개혁 보수와 중도의 시너지를 합해서 서울까지 와줘야 된다 하는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서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중도층이 지금 국힘을 지지하기 시작했고 안빠들은 안철수를 지지하고 있고 그죠? 서울도 중도층이 스윙 보트다 항상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지금 안철수는 지금 서울 지지율이 대꾸복구하고 전국적인 지지율이 대꾸복구하는 것이 국힘과 민주당 또는 문재인의 지지율이 대꾸복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안철수라는 친구가 갑자기 태어나와서 그런 거예요. 안철수가. 그러니까 개혁보수 플러스 중도로 가서 안철수가 서울시장을 출마하지 않았다면은 민주당과 국힘 1대1 대결로서 우리가 벌써 앞서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제가 몇 달 전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2달 전에 안철수가 나오는 바람에 그 판 자체가 흩어져 버렸다.
어? 모든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이 정권 심판론, 즉 문재인의 실정론이 우세하죠. 그죠? 그게 한 석 달 전에는 뭐 60대 40, 60대 30, 40까지 갔어요. 근데 지금은 문재인 심판론이 뭐 45, 문재인 안정론이 40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게 안철수가 튀어나와서 그래요. 저는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본 관점만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직관으로. 그러면은 서울에서 지금 보면은 그 국힘 쪽으로 중도층이 지지하고 또는 TK나 서울에 있는 보수층이 김종인 체제가 싫다 그래서 좌파 이중대다 이래가지고 국힘 쪽의 지지를 2, 3%씩 지지를 빼버려요. 그 극렬 보수층들이, 우파들이. 응?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굴 지지하느냐? 문재인 쪽을 지지하는 허수로 돼 있거나 안철수를 지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국힘 쪽에서도 지금 60% 내지 50%에서 60% 사이가 안철수를 지지한다 그러잖아요. 차기 대선 후보로, 아니, 서울시장 후보로. 그게 개혁보수예요. 그게. 그리고 김종인 체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뿔따구로 안철수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계속 안철수는 변수라 그러잖아요. 변수. 그렇죠? 변수라 그러는데 부산에서 박형준이란 개혁보수와 중도 외연을 확장하는 친구가 확실하게 당선될 것이고 서울도 역시 그런 바람이 불 텐데 그렇죠? 과거를 향유하고 과거를 반성하지 않은 보수 우파를 버린 지가 벌써 4년이 넘었어요. 5년이 다 돼갑니다. 국민들이. 그죠? 언제까지 거기에 과거만 항유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서울에서 중도 보수가 이겨야 되는데 진보층 일부까지 합류시켜야 되는데 지금 20대 30대는 다 떨어져 나갔어요. 20대 30대 중반까지는 문재인이나 민주당 쪽으로부터. 근데 20대 30대의 지지를 받는 것이 누구냐 하면은 안철수예요. 국힘을 지지를 하지 않아요. 근데 30대 중반부터 40대 50대 초중반까지는 강력하게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이죠. 그 다음 50대 후반부터는 대부분이 국힘을 지지한다. 그러면은 쪽수를 보면은 안철수가 지지를 받을 확률이 말이죠. 국힘이 지지를 받을 확률보다 떨어진다. 특히 이번은 지방 보선이다. 지방선거 보선이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안철수가 계속해서 지금 뭐 단일화. 아직까지도 단일화야. 국민들이 지금 말입니다. 안철수가 12월 20일부터 단일화, 나로고 단일화 해가지고 지금 2달이 지났죠. 엄청나게 피곤함을 느끼고 있어요. 국민들이. 정치 비평만 하는 고고티보이도 징글징글해요. 저는 뭐 단일화. 오히려 시너지를 갖다가 확장시키는 게 시너지를 죽이고 있어요. 이놈 뭐 단일화. 쉽게 말해서 보수 내부에서도 단일화 때문에 싸우고 있고 중도 측에서도 단일화 때문에 국힘을 지지할 것인가 안철수를 지지할 것인가 싸우고 있고 야권 입장으로서 보면 개판이 된다는 거죠. 안철수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기를 안철수가 서울시장에 나오려면은 국힘에 입당을 해서 합당을 해서 거기서 국힘 주자들과 경선을 하고 계획을 해서 이긴 다음에 나오면은 참으로 좋은 거다. 근데 아직까지도 국힘에 입당을 안 하고 기호 4번으로 자기가 단일화를 가져가겠다 지금 설치되고 있으니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은 정치공학도 있죠. 정치공학이나 정치인 함수관계를 모르고 안철수를 지금 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박영선하고 안철수하고 나중에 붙으면은 국힘 지지자들이 과연 안철수를 밀겠는가? 지금 서울에서 국힘 지지율이 33%가 나와요. 오늘까지 봐도. 그죠? 그게 안철수한테는 아킬레스건이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서울에서 중도 진보층은 뭐 얼마 국힘을 지지하지 않아요. 진보층은 안철수를 조금 지지해요. 그런데 중도 진보층이 갈 길을 잃어버렸다. 현재는 그냥 안철수를 갖다 계속 지지한다고 네이버 댓글도 하고 막 이러고 있지만은 국힘에서 나경원이보다 오세훈이가 만약에 단일 후보로 될 적에 국힘 쪽에서 경선을 통과할 적에 그때부터는 볼만한 싸움이 벌어진다 하는 게 고고티브의 생각이에요. 나경원이가 나오면은
나경원은 그래서 참 여유를 부리면서 안정감을 확보하려고 그러죠. 그죠? 안철수하고 별 차이 없이 됩니다. 그러나 오세훈이가 나오면은 오세훈이는 서울시장을 너무 잘 알고 있고 현재 정치적인 감각이 오세훈이가 좀 떨어지겠더라고요. 그런데 오세훈이의 서울시 공약을 보면은 다 추정을 불허해요. 박영선 우상호는 지금 공약도 아니고 만화 그리고 있고 만화도 공상과학영화도 아니고 허접한 삼류 공상과학이 아니라 공상영화를 그리고 있어요. 망상영화를. 그리고 정책에 있어서 나경원의 정책도 크게 뭐 와닿지 않고 안철수 자체는 정책이 없고 그래 오세훈이가 단일화로 되면은 오세훈이는 승부를 걸을 겁니다. 자기 정치 인생에. 나경원이는 서울시장의 정치 인생을 걸려고 하지만은 나경원이가 지금 하는 말은 그거 가지고는 안철수를 못 이겨요. 제가 볼 적에. 오세훈이가 이제 단일되면 안철수를 패기 시작할 텐데요. 그죠? 죽느냐 사냐의 문제 아니에요. 둘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보수 정체성의 문제도 있고 대한민국 정치판, 미래판도 열리는 거니까. 그래서 현재 변수로 많이 활동하고 있는 안철수가 박영선하고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보름뿐이 안 남았어요. 보름 후면은 국힘에서 단일 주자가 나오고 안철수하고 이제 붙을 텐데 과연 안철수가 어떻게 될 건가. 국힘은 지금 표가 분산하고 있고 또 국힘 4명이 오세훈이, 나경원이, 오신환이, 조은현이가 자꾸 자기들끼리만 싸우고 있죠. 큰 걸 못 두드리고. 큰 걸 두드려야 돼요. 자기들끼리 4명 중에 특히 나경원이하고 오세훈이 누가 국힘 쪽에서 경선을 통과하고 그것만 싸우고 있다고. 이게 비극이에요. 비극. 왜 그렇게 많이 했는지 몰라 솔직히 말해가지고. 서바이벌 게임으로 갔어야 됐죠. 1차, 2차 해가지고 2명 탈락시키고 2명만 남겨놓고 2명 가지고 2, 3회 토론회 하는 게 맞았어요. 합동 토론회를 뭐하러 해? 중국 남방인데. 합동 토론회를 한 번 한다는 걸 2번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뭐하러 해? 중국 남방인데. 내부의 적을 가지고 만들지 말자요. 국힘 쪽에서는. 외부적인 문재인이라는 애가 있잖아요. 그리고 안철수라는 바보가 있잖아요. 정치를 잘 모르는 바보가. 무슨 단일화를 위해서 안철수 빠들을 갖다가 건드리지 말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안철수 빠들은 지금 국힘 쪽을 안 건드립니까? 그냥 걔네들이 하는 말은 안철수는 무조건 오라. 안철수가 무조건 돼야 돼. 이런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김종인을 갖다 그렇게 힐난하고 비난하고 이런 걸 갖다가 댓글 작업을 하고 SN 운동을 안철수 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힘이 강한 사고 큰 집이니까 조그마한 안철수를 건드리지 말자 그러네. 천만의 말씀. 한 열흘쯤 지나고 나면 완벽하게 안철수를 치고 나가기 시작해. 어차피 안철수 치고 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어차피 안철수 빠들 5%는 전국적으로 5%, 서울에서도 5%. 걔네들은 국민의힘에 다 국민의힘을 찍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힘, 그 좋아하는 집토끼, 보수와 보수 개혁주의자와 중도층의 확장을 위해서 오세훈을 갖다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세훈이가. 나경원이가 되든 오세훈이가 되든 할 수 없이 밀어야 돼요. 저는. 본격적인 이제 여론 지형이 한 열흘 후면 변할 텐데 3월 3, 4일부터. 그런데 그때 가서도 계속 한 달 동안 그 단일화 과정이야. 단일화가 안철수가 절대 안철수는 안 물러날 거라니까. 그럼 죽자사자 하고 나면 국민들은 엄청나게 피로감을 느낄 거예요. 아니 문재인을 쳐야 되는데 쟤네들은 왜 그래? 왜 그래? 우리 피곤해 죽겠어. 에이 투표 안 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죽자사자 치고받고 해야 돼요. 하나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단일화를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몇 달 동안을 무슨 단일화를 해. 1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3개월은 무슨 단일화를 하냐고요. 3개월 11월 100일 동안을. 그렇지 않습니까? 협상을 해서 한 명은 지지를 해야 되죠. 상대편을. 그래 막판 단일화가 실패한 경우 최고 그게 노무현이하고 정몽준이 아니에요.
그죠? 그때 노무현이랑 다 양보를 하면서 그때 1점 몇 프로 차로 정몽준이가 졌죠. 아마 단일화 과정에서 2002년 그 월드컵 그 열기로 정몽준이가 나왔는데 다 양보한 놈이 이기더라. 응? 결국은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에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끝내야 되는데 단일화를 지금 끝내야 돼요. 한 명이 양보를 해야 하는데 안 한다는 거야. 하나는 배수진을 완전히 찾고 안철수는 국힘은 지금 어영부영하고 너무 덩치가 커가지고 안철수에 비해서 너무 덩치가 커가지고 그냥 민주당한테 프레임 씌워져 안철수가 계속 달려드는데 저거 막기도 힘들어 이런 색이 돼 있죠. 단일화는 협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안철수는 협상을 깬 적도 많고 그죠? 문재인하고 단일화가 협상 과정이었잖아요. 깨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론조사 하려다가 지가 불리하면 안 해버리고 골치 아프게 지금 골치 아픈 정도입니다. 지금 골치 아파요 진짜. 그래서 지금 리얼미터 조사나 또는 일반 여론조사들 마이너 여론조사는 많이 나오는데 안철수가 1, 2위 다투고 그죠? 국힘 지지율이 휘청대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또 안철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철수가 서울시장을 출마하지 않았으면 벌써부터 민주당 대 문재인, 민주당과 문재인 대 야권 세력이 국회 무릎으로 뭉칠 수가 없으니까 벌써 우리가 성기를 잡고 지금 가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